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찬장에 손을 뻗는 것도 고통, 외투를 걸치는 것도 고통, 뒤쪽 안전벨트를 잡는 것도 고통이라고 하세요. 우리 세대 젊어서 온몸으로 일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면서 손주들하고 놀아줘야 할 나이인데 팔 하나가 안 올라가서 일상이 무너지고 계십니다. 혼자 옷을 갈아입지 못하시고 높은 선반에 손이 닿지 않으시고 손주를 안아줄 수 없으시고 심하면 숟가락질도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증의 원인을 대부분 잘못 짚고 계세요.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거나 50견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참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분이 무려 242만 명이었습니다. 60대가 28%, 50대가 26%입니다. 우리 세대가 절반이 넘어요. 문제는 어깨가 아프면 자동으로 50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절로 낫겠지 하면서 참으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한명숙 씨, 올해 67이십니다. 수산물 가게를 30년 하셨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어시장에 가시고 무거운 스티로폼 상자를 옮기시고 온종일 생선을 손질하셨습니다. 2년 전쯤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시작됐는데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고 스트레칭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더 아팠어요. 쉬어도 안 낫고 찜질도 안 되고 스트레칭은 더 악화시키고 결국 머리를 감으려고 팔을 올리는데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밤에만 아프더니 나중엔 낮에도 아프기 시작했고 점점 팔의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67에 초등학교 3학년 손녀한테 머리를 감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손녀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 이해하실 겁니다. 한명숙 씨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끝까지 들어주시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깨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50견과 충돌 증후군을 구별하는 방법, 자가진단법, 어깨를 망가뜨리는 습관 3가지, 그리고 집에서 캔 하나로 하는 핵심 운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깨 안쪽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골프티 위에 골프공이 올려져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골프 안 치시는 분들은 이쑤시개 위에 탁구공을 올려놓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받침 위에 공이 살짝 걸쳐 있는 거예요.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깊숙이 맞물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얕게 걸쳐 있을 뿐이에요. 잠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깨는 태생적으로 탈이 나기 쉬운 구조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느슨해야 하고 느슨하니까 다치기 쉽습니다. 우리 어깨처럼 360도로 회전하는 관절이 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정교한 구조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정교함을 유지해주는 근육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는 몸에서 가장 자유롭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관절이기도 합니다. 이 골프공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회전근개라는 작은 근육 4개가 밧줄처럼 사방에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하나, 앞에서 하나, 뒤에서 2개, 이렇게 4방향에서 잡습니다. 이 4개가 균형 있게 강해야 골프공이 골프티 위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면 균형이 무너지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위쪽 근육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먼저 다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위치가 뼈 지붕 바로 아래라서 팔을 올릴 때마다 끼이거든요. 수십 년간 팔을 올렸다 내리면서 이 힘줄이 서서히 달아온 겁니다. 뒤쪽 근육들이 약해지면 팔뼈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관절이 불안정해집니다. 운전대를 돌리실 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실 때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이 뒤쪽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50견보다
훨씬 더 흔합니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뼈 위에 어깨뼈 지붕이 있고 이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이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예요. 우리 회전 근개 힘줄이 이 좁은 틈을 지나가야 합니다. 팔을 올릴 때마다 힘줄이 이 틈을 통과하는데 틈이 충분히 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좁아지면 힘줄이 뼈 사이에 끼어서 눌립니다. 문틈에 손가락이 낀 것과 같아요. 이것이 어깨 충돌 증후군의 핵심 원리입니다. 찬장에서 접시를 꺼낼 때, 빨래를 넣을 때, 외투를 걸칠 때 느끼는 그 날카로운 통증이 전부 이 압박 때문입니다. 혹시 밤에 아픈 쪽으로 돌아 누우시면 더 아프시지 않나요? 그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체중이 어깨를 누르면서 이미 좁은 틈이 더 좁아지는 겁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압박을 받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깨가 굳어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한명숙 씨가 생선 상자를 옮길 때마다 느꼈던 통증도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좁아지는 걸까요? 회전근개가 약해지면 골프공이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밧줄이 느슨해지니까 공이 위로 밀리는 거예요. 공이 올라가면 지붕과의 틈이 좁아지고 힘줄이 끼어서 아파집니다. 첫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뼈에 작은 돌기가 자라거나 힘줄이 부어서 물리적으로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고, 둘째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근육 약화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게 한 번 시작되면 악순환이 됩니다. 아프니까 안 쓰게 되고, 안 쓰니까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니까 더 좁아지고, 더 아파지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한명숙 씨가 2년 동안 점점 나빠지신 것도 이 악순환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밤에만 아프시다가 몇 달 후에는 팔을 높이 올릴 때만 아프시고, 더 지나면 옆으로 올릴 때도 아프시고, 결국에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시게 됩니다. 충돌 증후군을 그냥 두시면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힘줄 염증만 있는 상태인데 방치하시면 힘줄이 부분적으로 찢어지고, 더 방치하시면 완전히 끊어져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 단계에서 잡으시면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십니다. 지금 잡으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50견과 충돌 증후군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힘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착각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계십니다. 치료법이 정반대일 수 있으니까 구별이 정말 중요합니다. 50견은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 나으시는데 충돌 증후군은 스트레칭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방향이 반대니까요. 구별법 3가지입니다.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분한테 부탁해서 아픈 팔을 다른 사람이 들어 올려 보세요. 올라가면 충돌 증후군, 온 힘을 다해도 안 올라가면 관절이 굳은 50견입니다. 충돌 증후군이시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50견이시라면 반드시 전문의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둘째, 팔을 옆으로 올릴 때 어깨 높이에서 아프다가 더 올리면 괜찮아지면 충돌 증후군입니다. 좁은 틈을 지나갈 때만 끼이는 거니까요. 50견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전부 아프고 뻣뻣합니다. 셋째, 가만히 있는데도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오시면 석회성건염을 의심하세요. 이건 전문의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같은 어깨 통증이라도 원인에 따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반대일 수 있어요. 자가 테스트도 해보시죠.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하시고요. 급하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동안 어깨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으실 거예요. 허벅지 옆에서 시작해서 허리 높이까지는 편안합니다. 그런데 아픈 팔을 옆으로 천천히 올려보세요. 어깨 높이쯤에서 찌릿하다가 뭔가 꼭 집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시고 끝까지 올리면 괜찮아지시나요? 놀랍게도 통증이 사라지실 겁니다. 좁은 틈을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이 패턴이 충돌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거입니다. 좁은 틈을 지나갈 때만 끼었다가 빠져나온 거예요. 이 패턴을 통증호라고 합니다. 두 번째,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리고 옆구리에 붙이세요. 아랫팔을 바깥으로 돌릴 때 통증이 있거나 반대쪽보다 힘이 약하면
안정근이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하면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운전대를 돌릴 때 뒤쪽이 결리시거나 무거운 문을 당길 때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시거나 안전벨트를 잡으려고 몸을 비틀 때 찌릿하시거나요. 보령의 이상준 씨, 72살이십니다. 시내버스 기사를 35년 하셨는데 은퇴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왼쪽 어깨 뒤쪽이 결린다고 하셨어요. 한쪽만 쓰다 보니 안정근이 약해져서 통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한쪽만 유독 약하시다면 이상준 씨와 같은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한쪽만 편향되게 쓰신 분들, 택시 운전, 가위질, 윤씨, 전부 한쪽으로만 하시잖아요. 우리 세대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반드시 멈추셔야 할 습관 3가지입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첫째, 아픈 쪽 팔꿈치를 짚고 기대시는 것입니다. 소파 팔걸이, 차 창문, 책상, 모서리예요. 기대시면 어깨뼈가 위로 들려 올라가서 좁은 틈이 더 좁아집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분들 중에 소파에 앉아서 팔걸이에 기대 안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매일 반복되면 어깨가 좁아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방석 하나 깔아서 팔꿈치 높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비용 0원입니다. 방석 하나면 충분해요. 안양에 사시는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강태호 씨 69이시는데 30년간 사무실에서 일하시다가 은퇴 후에도 매일 왼쪽 팔꿈치를 책상에 짚고 기대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방석 하나 깔아주시고 기대는 습관을 고치시니까 한 달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강태호 씨가 그러셨어요. 30년간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팔꿈치 짚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둘째, 구부정한 자세입니다.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 뼈 지붕이 내려앉아서 틈이 좁아집니다. 확인하는 법이 있어요. 편하게 서시고 양손을 옆에 놓으세요.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세요. 앞을 향하면 정상, 안쪽을 향하면 어깨가 말린 겁니다. 우리 세대 분들 중에 밭일을 오래 하셨거나 공장에서 재봉일을 하셨거나 버스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특히 어깨가 앞으로 말린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의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교정 방법은 2가지입니다. 어깨뼈 조이기. 양쪽 어깨뼈를 뒤로 모아서 5초 유지, 10번 반복하세요. 이 동작이 간단해 보이시지만 어깨뼈가 뒤로 모이면 자동으로 뼈 지붕이 올라가면서 좁은 틈이 넓어집니다. 시간은 하루에 1분도 안 걸리고 돈도 안 듭니다. 그리고 문틀 스트레칭. 양손을 문틀에 짚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서 30초 유지, 하루 3번이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가슴 근육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어깨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가슴이 열리면 호흡도 깊어져서 폐가 충분히 펴지고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어깨 치료하면서 동시에 우리 전체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일석이조입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 중에 밭일이나 재봉일을 오래 하셨던 분들, 남성분들도 택시 운전, 사무실 일 하시면서 수십 년간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쌓이신 분들은 이 스트레칭이 특히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셋째, 아픈 어깨를 가슴 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미 끼어있는 힘줄을 더 세게 누르는 행위예요. 50견에는 스트레칭이 맞지만 충돌 증후군에는 독이 됩니다. 한명숙 씨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오히려 나빠지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장 멈추세요. 전주에 사시는 오정란 씨, 63이십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27년 일하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다면서 매일 팔을 당겨서 스트레칭 하셨는데 석 달 만에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스트레칭이 힘줄 손상을 더 키운 겁니다. 빨리 원인을 알았으면 훨씬 빨리 나으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 어깨의 좁은 틈이 왜 좁아지는지 아셨고
50견과 구별하는 법을 배우셨고 자가 테스트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셨고 어깨를 망가뜨리는 3가지 습관을 멈추셨습니다. 기대기, 구부정, 당기기. 이제 약해진 밧줄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이제 핵심 운동입니다. 운동재활복지학회 2022년 문헌고찰에 따르면 올바른 운동 치료의 효과는 수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술 없이 운동만으로 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학술지에서도 이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가 여러 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올리는 것보다 천천히 내리는 동작, 전문 용어로 편심 수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것인데요. 이 동작이 힘줄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음료수 캔이나 참치 캔, 집에 있는 것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침대에 옆으로 누우세요. 아픈 쪽 어깨가 천장을 향해야 합니다. 위쪽 손으로 캔을 잡고 팔을 가슴 앞으로 뻗어서 침대 가장자리 너머로 살짝 늘어뜨리세요. 이 상태에서 팔을 천장 방향으로 반원을 그리듯 올리세요. 여기서 절대 지키셔야 할 것, 몸통을 뒤로 젖혀서 올리시면 안 됩니다. 가슴이 정면을 향한 채로 오직 어깨 관절만 움직여서 올리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내려놓는 게 핵심이에요. 5초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내리세요. 5, 넷, 셋, 둘, 하나. 중력이 잡아당기는 것을 우리 어깨 뒤쪽 근육이 버텨내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이 5초 동안 어깨 뒤쪽에서 묵직하고 뜨거운 느낌이 들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약해진 안정근이 전력으로 일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찢어진 밧줄이 더 튼튼하게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운동을 하시다가 캔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시면 물을 담은 작은 물병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물 양을 조절하면 무게를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돈 안 드는 방법입니다. 5번부터 시작하셔서 15번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힘드시면 3번부터 하셔도 됩니다. 첫째 주는 3번씩 3세트로 적응하시고 동작을 정확히 익히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주부터 5번, 셋째 주에 10번으로 올리세요. 3세트, 이틀에 1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시면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역효과가 납니다. 쉬는 날에 근육이 더 강하게 재건됩니다. 주의하실 점 3가지입니다. 너무 무거운 것을 드시면 큰 바깥쪽 근육이 대신 일해버려서 안정근 운동이 안 됩니다. 가볍게 하세요. 내릴 때 빨리 뚝 떨어뜨리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5초를 꼭 지켜주세요. 몸통을 뒤로 젖히시면 등 운동이 되어버립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보조 운동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벽타기 운동입니다. 아픈 쪽을 벽에 가까이 대고 서시고 손가락으로 벽을 기어오르듯이 천천히 올라가세요. 통증이 시작되는 높이까지만 올라가시고 5초 멈추신 다음 내려오세요. 10번 반복. 매일 하셔도 됩니다. 주마다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지실 겁니다. 벽 하나면 됩니다. 주마다 높이가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냉장고 옆에 메모를 붙여두시면 좋습니다. 한명숙 씨가 이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에는 3번도 버거우셨습니다. 그런데 2주째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하셨고 한 달 후에는 혼자 머리를 감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2달째에는 가게에서 가벼운 상자를 다시 옮기셨습니다. 손녀한테 더는 머리 감겨달라고 안 해도 된다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이상준 씨도 3주 만에 운전대 돌릴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반 만에 손자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35년 동안 못 해보셨던 일이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부인분이 그러셨대요. 35년 동안 남편이 손자를 안아준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안아준다고 감사하다고요. 어깨 하나 낳으신 건데 가족 전체가 행복해지신 겁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약간 뻐근하실 수 있습니다. 쓰지 않던 근육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정상입니다. 해고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시면
통증이 줄기 시작하시고 2주째에 확실히 달라지시고 한 달이면 일상생활이 편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통증이 오래되셨을수록 회복의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시거나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면 운동을 멈추시고 전문의를 만나보세요.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아픈 쪽으로 누우시면 밤새 8시간 동안 힘줄이 압박을 받습니다. 반대쪽으로 누우시거나 천장을 보고 누우세요. 아픈 팔 아래에 접은 수건이나 얇은 베개를 넣어서 관절을 살짝 벌려주시면 밤새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옆으로 주무실 때 무릎 사이에도 베개 하나 끼우시면 어깨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잠자리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자세로 주무셨으니까요. 하지만 3, 4일만 참으시면 적응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깨가 가뿐한 느낌이 드시면 수면 자세가 맞게 된 겁니다.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어깨에 직접 쐬시면 혈류가 떨어지면서 통증이 악화됩니다. 한국 병원 진료 데이터를 보면 7, 8월에 어깨 진단이 25% 이상 늘어납니다. 얇은 수건이라도 어깨에 덮어주세요. 수건 한 장이면 됩니다. 자기 전에 어깨 부위를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물수건을 2분 정도 돌려서 따뜻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잖아요. 공장에서, 논밭에서, 바다에서 온몸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때 혹사당한 어깨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기 몸 챙기는 것이 사치였잖아요. 이제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려면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 이야기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어깨 힘줄에 염증이 있으니 마늘, 된장, 고등어 같은 우리 전통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튀긴 음식이나 술은 힘줄 회복에 좋지 않으니 회복 기간에는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비싼 보조식품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튀긴 음식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료, 술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회복 기간에는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이 이미 훌륭한 항염증 식단이에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힘줄은 수분이 부족하면 탄력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면 됩니다. 한명숙 씨도 회복 기간 동안 매일 된장찌개에 마늘을 듬뿍 넣어 드시고 고등어를 자주 구워 드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보조식품은 하나도 안 드셨어요. 우리 식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충돌 증후군은 오십견과 다른 질환입니다.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줄 때 올라가면 충돌 증후군, 안 올라가면 오십견입니다. 반드시 멈추셔야 할 습관 3가지, 기대기, 구부정, 당기기입니다. 대신 어깨뼈 조이기와 문틀 스트레칭을 하세요. 핵심 운동은 옆으로 누워서 캔 하나로 팔 올리기입니다. 올릴 때보다 내릴 때가 핵심이에요. 5초를 세면서 천천히 내리세요. 이틀에 한 번, 3세트면 됩니다. 주무실 때 아픈 쪽으로 눕지 마시고 베개로 팔을 받쳐주세요. 여름에는 어깨에 찬바람을 직접 쐬지 마시고요. 식사할 때는 마늘, 된장 등 푸른 생선을 드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보시면 오늘 알려드린 것 전부 공짜입니다. 캔 하나, 문틀 하나, 베개 하나, 수건 한 장이면 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깨는 우리가 지킵니다. 병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매일 조금씩 관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60이든 70이든 근육은 올바른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우리 가족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하고 마음껏 놀아주려면 어깨 건강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캔 하나 침대 옆에 놓으시고 한 세트만 해보시는 겁니다.
한명숙 씨도, 이상준 씨도, 강태호 씨도, 오정란 씨도 모두 우리와 똑같은 분들이세요. 다만 알려드린 것을 그날부터 시작하셨다는 것,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손주를 안아주는 것인가요? 빨래를 넣는 것인가요? 무엇이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60이든 70이든 75세이든 근육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올바른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70대에 운동을 시작하셔도 근력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께 보내주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어깨로 오래오래 지내봅시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어깨는 우리가 지킵니다.